마침내 제 분노가 터졌습니다. 링 비디오 https://daun서브.com/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cd 밑줄 ekgq3ff 당신의 땅은 이제 내 땅입니다. 나는 이미 건축을 요청했지만 그 땅은 시어머니 메디슨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나를 방해했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남편에게 말대꾸하는 아내는 당신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디슨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보며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파트 건설 계획이 진행 중인 회사의 토지가 이미 임대되어 있었고 그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다음 달에 입금되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확인했다. 메디슨에게 그 땅에 대해 알리려면 조용히 해야 합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메디슨이 나에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마침내 내 분노가 터졌습니다. 내 시댁과 남편이 만족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냥 기다려 봐 당신이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싶어. 내 이름은 우아함입니다. 나는 대학 시절 2년 동안 유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45세 주부입니다. 나는 독일어 학교에서 일했습니다. 성인 어학학교에서 23년 동안 일했고 현재 많은 학생들과 교류하며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남편 케빈도 45세입니다. 그는 독일어 어학학교에 학생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죠. 물론 참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학생이랑 같이 있어서 재학 중에 데이트 신청을 하면 매번 거절했는데 케빈은 학교를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결국 한 살이 되어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케빈은 데이트하는 동안 정말 신사적이었고 그 이후로 우리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2년 정도 연애하다 그 사람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여 30살쯤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자마자 케빈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마치 자신이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듯 전형적인 독주남으로 변해버린 것. 처음에는 자주 싸웠지만 매일 말다툼을 할 기력도 의지도 없어서 대부분 굴복하고 그게 일상이 됐다. 케빈에게는 여동생 미아가 있다. 5살 후배는 집과 거리를 두는 듯하다. 인사할 때의 첫인상은 솔직한 여성이라는 것이었지만 케빈에 따르면 그녀는 여성으로서는 완고하고 버릇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아와의 상호작용은 미미했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아마도 10년 동안 크리스마스에만 만났을 것입니다. 40세에 결혼한 케빈과 나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시대권유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드나 이 소식을 알리자마자 케빈은 화를 냈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말하려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확실히 했지만 케빈은 듣지도 않고 리모컨을 내 옆벽에 던졌어. 나한테 건방지게 굴지마. 난 절대 의사한테 안 갈 거야. 당연히 그럴 거야. 내 잘못이야. 병원을 바꾸지 마.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마. 알겠어. 케빈은 지갑과 휴대폰만 가지고 집에서 뛰쳐나왔어. 망가진 리모컨. 눈물이 내 얼굴에 흘러내렸어. 이건 내가 꿈꾸던 결혼이 아니었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케빈 과의 추억 때문인지 결국 43세가 되어서야 시댁에서 이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하여 아이를 가질 생각을 포기했다. 케빈에게 그 일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걸 깨닫도록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케빈과 저는 시댁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씩 우리 집을 방문합니다. 솔직히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끊임없이 뒷말을 하고 시아버지 조는 늘 내 외모와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마치 중요한 누군가가 나이가 들수록 난자가 악화되거나 내가 아닌 것처럼 말한 것처럼 말이다. 그레이스 난자 상태가 나빠졌다고 하는데 40살 이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도 문제겠죠. 그렇죠. 괜찮아요. 그레이스 몸은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케빈은 여전히 즐기고 있잖아요. 아, 그만해요. 남자 그런 저속한 대화를 하면 아무도 기분이 않을 거야. 시댁 식구들이 빨리 떠나길 바라며 묵묵히 커피를 줬어 봐. 케빈은 20살에 미아는 25살에 낳았어. 아, 절다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출산 후 회복이 확실히 더 빠르네. 내가 어리면 아주 어려 보이지 않지. 내 말은 케빈네 반 친구들의 엄마들에 비하면 내가 더 어린 편일지도 모르지. 메디슨은 언급된 것만으로도 매우 기뻐하는 듯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메디슨은 자신이 케빈은 젊었고 사람들보다 어리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좋아했고 누군가 동의하지 않거나 함께 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냉정하게 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나는 함께 놀아야 했습니다. 메디슨의 무모한 자기 홍보. 솔직히 메디슨의 외모는 그리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평균 키의 자연스러운 곱슬머리입니다. 그냥 그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곳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전형적인 할머니이며 누군가 그녀가 70세라고 추측한다면 아직 믿을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의 미의 마녀에 가까운 숨겨진 보석이라고 진심으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가 귀여운 손자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슬프지만 쓸모없는 손자를 추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2. 우리에게 아이가 없으면 그들이 대신 우리를 돌볼 것입니다. 투박한 말들이 가득한 거실은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불편했고 시댁 식구들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떠나곤 했다. 만족한 마음에 어느 아빠한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집에 포함되어 지역에서 유명한 가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형이 5이나 있는 막내 아버지는 물려받은 것도 별로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은 특별히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유일한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 나에게 땅을 남겼다. 상속세를 내고도 땅과 상속에 드는 비용으로 약간의 현금이 포함되어 있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금액이어서 꿈이었는지. 땅이 너무 넓었다. 집을 지을 자신이 없었고 현명하게 사용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아파트 짓는데 관심 있는 회사에 임대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단지 토지 임대료만 있으면 관리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물려받았고 가족 중에 특별히 애착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대 결정이 빨리 내려졌습니다. 케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뭔가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았지만 이해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다시 혼자서 책을 읽었습니다. 토론은 끝난 줄 알았는데 케빈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뜻밖의 밝혀진 어느 날 주말에 시댁 식구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우리 집에 와서 혼자 부엌 청소를 하는 나를 무시하고 갑자기 케빈이 일어났다. 커피와 쿠키를 먹으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제공했던 땅은 이제 내 땅입니다. 이미 건축을 요청했는데 무엇보다 그 땅이 남편에게 말대답하는 아내를 방해하는 메디슨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의해 나는 메디슨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토지는 이미 아파트 건물 계획이 진행 중인 회사에 임대되었으며 토지 임대료는 다음 달에 입금되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케빈에게 이 메디슨에 대해 확실히 알려줬어요. 당신은 조용히 해야 할 그 땅에 대해요. 제가 진실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메디슨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곤 했죠. 마침내 제 분노가 터졌습니다. 제 시댁과 남편이 만족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됐어요. 마음속으로 욕하고 기다리다가 꼭 와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 오랫동안 망설였던 일을 하기로 했다. 만료된 여권을 갱신하고 해외에 사는 친구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내 친구네 계획을 말했을 때 놀랐지만 도움을 주기로 했어. 케빈이 땅에 대해 알기 전에 계획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내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 즐거웠어요. 케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땅에 대한 얘기를 하던 어느 날 퇴근하고 입구에 섰습니다. 화가 나서 그 한마디로 나를 속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았고 내 얼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케빈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반응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서 화를 내며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케빈이 저를 노려봤죠. 그 땅에 관한 거거든요. 건설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계획이 진행 중이어서 우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남편이 결정한 대로 아내가 따라야 하는 것이 맞죠. 아파트 건설을 즉시 중단하라고 당신은 이해했다고 말했죠. 그의 이기적인 추론은 일에 지친 한숨밖에 남지 않았죠. 케빈이 내 옷깃을 잡고 위협했지만 겁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곳은 이미 회사에 임대를 줬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땅은
이름인데 공사는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임차권이에요. 나는 토지 임대료를 받고 건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했지만 당신은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케빈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놓아주고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멍하니 계속했습니다. 왜 이혼하자고요? 와 진짜야. 케빈은 마침내 내가 조용히 분노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와 거실로 이동. 케빈은 나를 따라오며 내 기분을. 노력은 나보다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작아 보였다. 그레이스, 이번에는 당신의 계획을 존중할 테니 지금이라도 이혼을 고려하십시오. 케빈의 거만한 말투가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내 시선에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내가 물려받은 땅에 대한 결정에 왜 당신의 존중이 필요합니까? 당신 땅이 내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땅을 물려받은 사람은 나예요. 당신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지시할 없습니다. 케빈은 내 말을 들으면서 한동안 조용했지만 자신에게 권리가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고 누가 부양한다고 생각하세요? 생활비와 주거비를 공평하게 나눠서 사니까 내 돈으로 살고 있는데 왜 당신은 정말 관심이 없다는 걸 몰랐나요? 내가 집안을 빼냈어요. 원장을 열어 이번 달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케빈이 $1,000를 기부했고 나도 $1,000를 추가하여 생활비로 $2,000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파트 임대료와 공과금을 지불합니다. 이는 분할이라고 말하면서 보시다시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혼자 살 수 있고 너랑 같이 산다는 건 내가 쓸데없는 돈을 낸다는 뜻일 뿐인데 넌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집에 $1,000만 내고 용돈으로 $2,000 이상을 썼다는 게 엄마가 그랬다고 해서 그래? 언제나 엄마야. 엄마 너무 짜증나. 엄마의 소년. 내 말에 놀란 케빈은 누구에게나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케빈은 항상 엄마와 모든 것에 대해 의논하고 당연하게도 그녀의 지지를 기대하는 케빈은 엄마의 완벽한 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거기에서 계속 살려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거예요. 이미 인출 계좌를 변경했으므로 오늘부로 이곳을 떠납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케빈 말 무시하고 준비한 여행 가방을 옷장에서 꺼내 입구로 향했어요. 사실 이미 소지품을 옮기고 있었어요. 조금씩 눈치채지 못한 채 케빈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슬펐지만 솔직히 그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케빈은 나를 입구까지 따라와서 내가 겁에 질려 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결혼 반지를 빼서 신발장 위에 놓았어요. 정말 떠나는 건가요? 후회하게. 거예요. 같이 지내는 게 더 후회스러울 거예요. 식사는요? 식사는 진심인가요? 직접 만드시나요? 케빈이 너무 놀랐어요. 이럴 때 밥 걱정을 하는 그 사람은 내가 밥을 챙겨주기를 기대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내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그는 충격에 빠져 얼어붙어 케빈의 얼굴을 한순간도 쳐다보기 싫었다. 나는 집에서 나왔다. 15년을 살았다. 며칠간 준비하느라 바빠서 수속을 하러 여기저기 뛰어다녔는데 메디슨에게서 마지못해 전화가. 시끄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아파트로 쓰이고 있는 땅이 뭐지? 3년 동안 아이 없이 떠날 수도 있었는데 15년을 참은 케빈과 이혼하다니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냐. 메디슨 아파트는 이미 결정됐어요. 케빈과의 이혼은 신뢰 부족 때문이고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는 케빈 때문이에요. 그 남자는 건강하다는 불임 치료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웃기네요. 메디슨이 전화로 좌절감에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만화 같은. 어쨌든 다소 사용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케빈을 슬프게 한 것에 대해 당신에게 보상을 구할 것입니다. 케빈한테 할 만큼 하신 만큼 갚아주세요. 케빈을 돌려드릴 테니 영원히 서로 함께 즐기세요. 그리고 보상은 케빈에게서 와야 합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할 테니까 도망치지 마세요. 제발 그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당신은 아내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에디슨은 계속 비명을 질렀지만 신경 쓰지 않고 끊었습니다. 일단 놓아주고 나면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놀랐습니다. 집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마침내
이혼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됐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조건은 다 갖춰져 있다고 했지만 케빈은 마지못해 나를 보기 전까지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집스럽게 시댁 식구들과 논의하기 위해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을 제안했지만 나는 식당에서 개인 방을 고집했고 케빈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쾌활한 해서 그들이 뭔가 은혜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제가 응답했을 때 메디슨이 다가와서 감미로운 목소리 그레이스 모든 게 미안해 오늘은 좋은 미래에 대해 얘기하자 시댁 식구들과 케빈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었을지 예감이 들었어. 아마 메디슨이 말한 대로 땅 임대료의 일부를 받고 이혼하는 것과 같은 일을 했을 거야. 앉자마자 상속 재산 그 집 땅값. 충격을 받았고 돈도 제대로 받았으니 재산을 제대로 분배해야지. 메디슨의 천박한 말에 웃음이 나네요. 시끄러운 메디슨은 내 웃음소리에 처음에는 멍하니 금세 얼굴이 빨개지고 나를 노려보았다. 뭐가 이렇게 웃긴지. 메디슨은 내가 받은 유산이 부부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것 같구나. 메디슨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눈을 크게 떴다. 돈의 액수에 눈이 멀어 그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하지 않아서 내 말에 맞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메디슨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옷을 벗고 쓰러졌다. 분명 호화롭게 살 계획이었을 것이다. 내 유산에서 돈 걱정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건 충분한 증거야. 지금까지 침묵하던 아내 존이 말을 걸자 남편의 집을 부양할 생각이냐. 내가 그 말 한마디 없이 차가운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버튼을 눌렀다. 존의 천박한 말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을 하는 존 그를 막지? 따라가는 메디슨과 그걸 모두 눈 감아주는 남편. 난 너 하나도 필요 없어. 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인생에서 필요하다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법정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평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존은 메디슨처럼 말문이 막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시끄러운 구경꾼들 마침내 조용해졌어. 케빈에게 돌아섰어. 케빈 얼굴이 창백한 것 같았어. 너 혼자서는 힘들 테니까 도와줄 생각이 있는 것 같았어. 넌 그걸로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왜 개입해야 하겠니? 이혼 후 무슨 일이 있어도 유산에 대해 논의할 사람이 이미 있어요. 내가 불렀을 때 들어와서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케빈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오랜만이에요. 형 제가 결혼하는 동안 미아가 해외 친구와 연결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 친구가 나에게 말한 것을 시댁. 케빈이 미아를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선호했다. 케빈은 항의 없이 이 처우를 받아들였고 상황을 이용하여 미아를 비난하기까지 했다. 케빈은 사립학교에 다녔고 미아는 공립고등학교만 갈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졸업 후 프리랜서 작가가 되면서 대학에서 일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이 시작되고 있을 때 시댁에서 케빈과의 결혼과 동시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이와 저는 놀랐습니다. 연락을 해서 이제 우리는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나애와 저는 잘 되었고 그녀는 저를 독일어 학교에서 도와줄 거예요. 해외에서 시작할 계획이에요. 해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제가 해외에서 공부한 직업을 잊어버렸나요? 2년 동안 직장에서 매일 독일어를 구사합니다. 결혼이 아니라면 항상 해외로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독일어를 못합니다. 이혼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케빈은 얼굴이 창백해지는 상황을 비로소 파악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케빈에게서 작성한 이혼 서류를 꺼내고 미아와 변호사와 함께 식당을 떠났다. 사무실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해외로 이사했다. 내 소지품은 이미 새 집에 있었다. 아무 문제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미아와 방을 같이 쓰며 서로의 작품을 존중하며 미아는 소설가의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으며 퇴근 시간에 틈틈이 이야기를 쓰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성공적인 작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다 해야 할 것 같아. 케빈은 한동안 우리의 오래된 아파트에 머물렀지만 저축이 부족하고 변호사 집에서 위자료를 돌려받아야 했기 때문에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요구에 돈도 없고 가져가느라 지쳤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메디슨이 시댁을 버렸고 미아의 지원이 없으면 곧 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미아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꿈을 그리던 독일어 학교를 열었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열정적입니다. 오늘은 독일에서의 사랑스럽습니다.